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이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에 의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592억 원, 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탄핵이 됐는데요. 아마도 특검도 이렇게까지 금액이 불어날 것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자, 노무현 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고 그런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초장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로 엮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말도 안 되는 이 조작 날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592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면 종신형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닐 정도로 많은 액수다. 그만큼 엄청난 액수라는 거죠. 결국 윤석열은 30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옥살이를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재단 출연금이 50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경제금융비서관 이 최상목이 안종범으로부터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날이 2015년 10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릴 때 안종범은 최상목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검찰에서 2번, 특검에서 1번 조사를 받은 최상목은 2017년 3월 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손창호 검사가 법정에서 안종범이 문화재단 설립을 지시할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는 말을 하던가요? 라고 묻자 최상목은 그 말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전경련 실무자들이 올 테니까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면 안종범이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철저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최상목은 법정에서 전경련 전무 박찬호가 회원사에게 출연금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BH 요청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일로 안종범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안종범이 대통령 몰래 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BH, 그러니까 블루하우스의 약자죠. 청와대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청와대 요청이라고 문구를 넣으니까 안종범이 얼마나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전경련 전무 박찬호는 2015년 10월 22일 오후 5시경에 전경련 10대 그룹 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BH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해야 하니까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출연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BH 요청이라고 표시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안종범이 최상목 비서관에게 전경련의 누군가가 기업들의 출연금을 요청하면서 BH 요청이라고 쓴 문자와 이메일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비서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사자가 전경련의 전무 박찬호였다라는 겁니다. 박찬호는 최상목에게 나는 실수였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최상목의 진술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상목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인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안종범이 이런 식으로까지 청와대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려 한 것은 미르재단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재단 출연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갑자기 증액이 된 날이 2015년 10월 24일이고 이는 미르재단 설립 이사회가 열리기 이틀 전입니다. 이 바람에 전경련은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는 한편 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그런 각종 서류들을 대폭 수정해야 됐고요. 사실상 전경련으로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종범은 재단 출연금 증액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처음에 3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으다 보니까 5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였다. 이승철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검찰에 진술을 합니다. 어이 안종범, 청와대가 네 거냐? 네가 청와대야? 네가 한 건데 무슨 청와대. 아, 나 참. 알면 할수록 정말 이 사기꾼들 보면요, 혈압이 그냥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재단 출연금 증액으로 이 전화로 지시할 때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을 해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기업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철은 법정 증언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옆에 있던 전무 박찬호가 메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아모레 경우는 20대 그룹에 속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적자가 3조니 4조니 하는 회사라서 임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인데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당시 법정 증언을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황당합니다. 사실 처음 낼 때부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것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낼 리도 없고, 또 저희는 회원사의 회비를 먹고 사는 조직으로서, 아이 구라치지 마 무슨, 아유, 회원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저희가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안종범이 VIP께 보고를 드렸더니 300억이 작다, 500억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어서 안종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재단이 설립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금액을 올리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룹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그룹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가 토요일 오후인데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종범은 자기도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도 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하면서 이승철 부회장에게 500억 증액을 지시한 10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웬만한 기업은 다 쉬는 날이고 이승철도 모처럼 그날 쉬는 날이어서 경기도 광촌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었던 중 안종범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전화한 시각은 낮 12시 28분 58초였고요. 이는 안종범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그런 시간입니다. 안종범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쉬는 날 토요일 점심시간에 경제수석에게 재단 출연금을 300억이 너무 작으니까 500억으로 올려, 이렇게 지시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이놈의 안종범 생각할수록 정말 분통이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성품으로 보나 뭘로 보나, 300억은 뭐 물론 300억 시키지도 않았지만 300억 너무 작으니까 토요일이고 뭐고 쉬던지 말든지 직접 전화해가지고 500억으로 늘려,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간의 질의답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검사가 재단 출연금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안종범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없습니다. 검사가 안종범은 피의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법정 증언한 바가 있는데 안종범에게 미르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는 안종범에게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제가 재단 출연금을 증액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안종범이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신세계그룹은요,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신세계 정동혁 상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경련에서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청할 당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더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것인데 단순히 정부나 청와대에서 그런 연락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결제가 곤란하다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신세계라는 기업체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를 했다면 이 신세계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또 그런 점과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기업 휴일인 토요일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상 돈을 더 달라고 그것도 쉬는 날에 그랬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밝혀졌고요. 받은 게 없다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한 안종범의 단독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시에 사기꾼 안종범의 진술을 그대로 공소장에 작성을 해서 또 법원은 검찰의 이런 조작 날조된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는 무식하고 무능한 좌익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5년도 안 된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붕괴가 되고 국고는 바닥이 났고 더 나가서 나랏빚은 천문학적으로 내가지고 앞으로 국민들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빚은 국민을 위해서 진 게 아니라 코로나 핑계로 어디다 썼습니까? 마스크를 한 장 공짜로 줬습니까? 백신도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다 건강보험.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정기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 이번 달 정기료 무슨 에어컨을 한 달도 안 틀었는데 저 아시잖아요. 에어컨 이사 오자마자 안 돼가지고 3, 4일 동안 우리 죽다 살아난 거. 정말 더웠을 때 7월 중순 때 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집도 크지도 않은데 전기세가 25만 원 나왔어요. 전기세, 건강보험료 엄청 오릅니다. 세금 엄청 올려요 이제. 세금 걷어들여야죠. 빚 냈으니까. 그 돈으로 지들 선거자금 쓰고 지지율 관리하라고 돈 막 배급하냐고 막 뿌려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좌익들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저들의 엄청난 짓거리에 대한 응징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진실된 애국방송 열심히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